토양 중에서 질산이 환원되어 아질산으로 되고 다시 암모니아로 변환되는 작용을 뭐라고 되냐? 질산이 아질산으로 됐다가 다시 암모니아로 환원됐다가 다시 바뀌는 그러한 작용, 환원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3번의 질소 고정 작용, 그리고 4번의 유기화 작용,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질소 고정 작용은 질소를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하고요. 유기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토양 중에 무기태 화학 성분이 생물에 흡수돼서 이용할 수 없는 유기태 유기태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제 유기화 작용이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면 시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뿌리를 통한 흡수보다 빠르죠. 계면 활성제를 섞어 시비하면 흡수가 좋아지고요. 처리 농도가 높을수록 흡수가 많아져 생육에 도와준다. 처리 농도가 높다고 흡수가 많은 건 아니죠. 특정 시비 물질은 화학적 형태의 변화 없이 바로 흡수가 되고요. 자, 연면 시비할 때 맑은 날, 쾌청한 날, 아침이나 저녁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대상 수목으로는 뿌리가 잘 안 자라거나 그 다음에 미량 원소가 부족한 그런 수목을 대상으로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자,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경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소독 방법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 조경 설계 기준에 보면은 소독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수경시설에 적용 소독법 해가지고 별도 표 맨 밑에 저 표로 또 나와 있는데, 이 소독법은 염소, 자외선, 오존, 동이온 이렇게 4가지 법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적당하냐, 주의를 요한다, 사용 불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생물이 없는 경우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변 공간에서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염소 소독, 자외선 소독, 오존 살균 뭐 이렇게 있는데, 인산 소다 소독은 이제 여기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인산 소다 같은 경우에는 인산 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더해서 농축하여 만든 인산염이라고 합니다. 가열해도 분해되지 않고 수용액은 강한 염기성을 띈다. 그래서 세척, 가죽의 무드질, 그리고 샘물의 연화 따위에 사용하는 것이 인산소다, 인산 나트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소독의 종류가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엽수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고정 생장을 하는 수목을 전정함에 있어 마디와 마디 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수간이 엉성한 것을 치밀하게 되도록 하고 조정하고 마디 간의 길이를 줄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침엽수, 소나무나 우리 특히 그 섬잡나무, 오엽송 같은 거 보면은 이 솔잎이 이렇게 해서 아주 빼곡하게, 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거. 이렇게 4월달에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것을 잘라주는 거, 적심이라고 하죠. 가운데 걸 중심축을 포함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 5개, 3개 정도 남기고 이제 자르는 거, 그것이 이제 적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순자르기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따주고, 그런 것이 적심이 되겠고요.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두목 작업이라고 하는 거. 키가 큰 교목이 이렇게 크게 자랐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크다 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맹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1년 지났다가 맹아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또 잘라주고, 또 맹아가 나오면 또 잘라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렇게 자꾸 잘라줘서. 그래서 키를 맞추는 그런 두목 작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렵수를 플라타나스 같은 경우 주로 하죠. 녹약의 제형 중 액상수화제의 효과가 수화제보다 우수한 이유는 무엇이냐 되어 있는데,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분말인 수화제보다도 효과가 더 우수하겠죠. 그래서 액상인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단위 무게당 입자수가 많고 표면적이 넓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자, 116번 보시면은 다음 중 살충제의 항공살포 시 살포를 중지해야 하는 풍속. 자, 쭉 보시면은 풍속이 나와 있는데 4번에 8에서 13 정도 하면은 지금 강한 풍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풍속이면은 그 살충제를 항공살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토양의 pH 측정에 대한 설명에서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토양 시료와 첨가하는 물의 비율에 상관없이 HP 특정값은 같다. 물의 비율이 낮을수록 더 묽어지겠죠. 예. 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 토양 현탁액의 온도는 pH 측정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아두시고요. KCI 용액이 이제 pH 정극을 넣는 이제 외부액,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KCI 용액을 사용해서 측정된 pH 값은 증류수로 측정된 값에 비하여 조금 더 낮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밀한 pH 장비를 이용하면 토양의 정확한 수소 이온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양의 정확한 수소 이온 농도를 알아낼 수 없다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살포 작업 시 일반적으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보기 나와 있는 내용 쭉 보시면은 2번에 제초제나 살균제 처리는 기온이 5도에서 30도, 5도 이상 30도 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 온도에서 가장 식물이 생육이 왕성하게 이런 나무로 제초제를 살포했을 때 그 제초제를 흡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온도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공정표 작성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안전사고 예방, 시공 순서 결정. 공정표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소요 일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느 공정이 먼저 되느냐,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안전사고 예방에는 과는 이제 거의 연관이 없죠. 예. 2, 3, 4번 해당이 되고요. 평균 시공 속도에 의한 일일 평균 시공량도 산정하고 소요 일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공정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마그네슘과 기랑 관계가 갖는 양분은 어떤 것이냐? 이 길항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그 요인들이 서로 상쇄해서 서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2번 정도 나왔었죠, 이것도. 그래서 마그네슘의 기랑 관계를 가진 원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슘하고 칼륨입니다. CaK. 이것이 가장 마그네슘과 기랑 관계를 가져서 칼슘이 많이 들어가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고, 반대로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근데 이는 복이 없죠. 구리, 망간, 나트륨, 철인데 그 중에서 기랑 관계를 가진다 했을 때는 망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4회차 조경 기사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른 회보다도 약간 난이도가 높게 측정된, 특히 저 조경 관리 부분에서 좀 교재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서로 암기하실 거 암기하시고, 또 그냥 읽고 넘어갈 거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